본 방송은 아이블로그닷컴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아이블로그 iblog.com. 여보게, 내 술 한 잔 받고 가게. 이순신.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끈따끈한 최신 영화를 특급으로 배송해드립니다. 당일 배송 영화방 김대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사입니다. 네. 성대묘사 하지 말랬잖아, 이씨. 뭐야, 방송에서. 근데 기억에 남는 대사가 이 대사밖에 없습니다. 이 대사만큼 강렬한 그런 여운이 남는 대사가 없었어요. 아유, 네. 많았잖아요. 영화 보신 분들은 저한테 공감하실 겁니다. 12척, 뭐 어쩌고저쩌고도 많고. 12척이 안 살아요. 이 대사한테 묻혀가지고. 아, 많았단 말이야. 영화 내내 그 관통하는 이 하나의 대사. 여보게 내 술 하나 받고 가게! 하지 말라고, 방송에서. 정말 최민식 씨의 열연이 빛났습니다. 네. 10년 전에 연기를 한번 오마주한 거죠? 자신의 연기를. 정말로, 화제작입니다. 네. 네, 지금 뭐 신기록까지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첫날 신기록을, 그 군도가 3일 만에 200만을 뚫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명량이 바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상을. 바로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최민식의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 알 것 같습니다, 참. 네, 이순신의 파워도 있고, 최민식의 그쵸. 파워도 있고. 사실, 그 사극, 올여름을 강타하는 사극 3대 대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가 군도, 밀란의 시대. 두 번째가 명량. 그리고 네. 세 번째가 해적. 네. 그 바다로 간 산적인데, 사실 이 세 개가 사극인데 약간 그 입지가 조금씩 달라요. 스타일이 다르죠? 스타일이 다르죠. 군도 같은 영화는 사실 기반이죠. 네. 근데 사실 기반이지만 판타지를 많이 섞은 그런 오락 영화고, 명량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통 사극의 대하 드라마 같이. 네, 그런 느낌을 딱 갖고 있는 거고, 이 해적은 진짜 완전 판타지예요. 그거는 이제 정말 오락 영화. 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영화가 딱 사극의 옷을 입고 있지만 사실 스타일이 전혀 다른 영화이기 때문에 딱 입맛에 맞게 골라보실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그렇죠. 사극을 계속 보다 보니까 네. 참 이제 한복 입고 그런 게 참 친숙하게 느껴지는데 제가 2번 봤잖아요. 저 2주 연속으로. 네, 그렇죠. 다음 주에도 또 이제 해적을 보려고 하니까 가디언즈 아니었습니까? 가디언즈 봐야죠. 가디언즈는 또 이번 주에 보겠죠. 네네. 그다음에 다음 주에 해적이 하니까 해적도 어차피 봐야 되니까. 해적도 보면은 정말 이제 사극이 친숙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사극을 계속 보다 보니까 그 3회차 방송이었나요? 4회차 방송. 4회차 방송에 게스트로 참여를 하셨던 네. 그 평창유 교수 사장님이 생각이 나네요. 평창유 사장님이 사극에 대해서 굉장히 평소에 관심이 많으시죠. 네. 예,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서 이번에도 명량에 대해서 많은 또 코멘트를 하셨습니까? 예, 코멘트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저한테 많은 정보를 주셨습니다. 역시 오늘 방송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정말 사실 역사적 사실을 알려드리는 그런 정보를 가져왔으니까 많이들 들어주시고 재밌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오늘 다룰 영화는 말씀드린 것처럼 명량입니다. 네, 명량이죠. 네, 명량. 정말 멋진 부분이 있는 영화고, 그리고 사실 이순신 장군만한 또 영화로 만들기에 멋있는 인물이 별로 없어요, 우리 역사에서. 그렇죠. 이 정도 클래스의 인물이 없고, 이순신 하면은 사실 현대인들이 접할 때 딱 두 가지로 강하게 기억을 할 겁니다. 뭐 거북선. 그런 거 말고, 그냥 광화문에 이제 이순신 동상이랑, 그래요? 그 다음에 100원짜리 동전 라면의 이순신. 네. 이 두 가지 이미지로 정말 강하게 기억을 하실 텐데, 이 영화 속에서 보여진 이순신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이순신하고 얼마나 다른가 그런 점을 한번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였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본격적인 영화 소개에 앞서서 우리 영화방에 좀 기념할 만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예, 댓글이 달렸죠. 기념한 말하게 네. 댓글이 달렸습니다. 네, 한번 읽어주시죠.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게 지금 먹통이네요, 먹통. 미리 말을 해야지 그러면. 방송사고잖아요 지금. 네. 어쩔 수 없이 편집이 들어가야겠고. 네. 저희 댓글이 달렸습니다. 엄청 길게 날려주시네요. 네. 네. 역시 저희 당일배송 영화방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그 취향조준장님도 그렇고 허투루 달아주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네요. 네. 축구방에는 장난스럽게 달아주시는 분들이 참 많던데. 네. 4885님입니다. 4885 하면은 네. 그 추격자의 그 4885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나홍진 감독의 그 4885. 네. 안녕하세요. 영화 만세 첫 방송 듣자마자 막음 방송 떠서 여기에 댓글 남겨요. 막음 방송. 네, 제가 순 우리말을 써서 네. 막음 방송이라고 올렸습니다. 시네마 천국은 4번에서 5번 정도 본 영화라
김 기사님께서 숭배하시는 게 충분히 공감되더군요. 타 팟캐스트에서 디렉터스 버전을 폄하하는 평을 들은 적이 있는데 좀 서운했거든요. 김 기사님 말처럼 영화가 깊고 넓고 특히 토토 엄마와 알프레도와 어린 토토와 청년 토토와 중년 토토가 보여주는 삶에 대한 태도가 마음에 남아요. 알프레도의 거짓말은 희대의 오지랖이자 범죄 아닐까요? 암튼 엔니오 모리코네 음악도 훌륭하고 숭고한 걸작이죠. 7인의 사무라이 현기증도 좋아하는 영화니까 듣고 감상 남기겠습니다. 여기는 방을 네. 우선은 그 영화만세 방이 이제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막은 방송을 오늘 올렸고요. 네. 그 막은 방송이 올라간 이후에 갑자기 이제 댓글이 좀 달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이제 잘 안 들으셨던 분들이 이제서야 우리 영화방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시는데, 영화 만세. 끝물되니까 좀 아쉬운 거죠, 이제. 네, 근데 영화 만세는 이미 그 인기가 없어서 폐지하기로 마음을 접은 상태입니다. 네. 우선 4885님의 이거 뭐 감상평인데 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사실 잘 몰라갖고. 네, 이 시네마 천국이 저희 영화 만세에서 첫 번째로 다뤘던 영화예요. 정말 저에겐 사연이 깊은 영화입니다. 사실 제가 어린 시절에 푸르나 아세요? 푸르나? 푸르나요? 네. 모르겠어요. 푸르나라고 옛날에 그 P2P 사이트 비슷한 게 있었어요. 푸르에. 푸르나. 네, 알아요, 알죠. 네, 제가 그거를 야동 거기서 엄청 많이 받았는데. 야동이라고 말을 하지 말고 예. 제가 이제 그걸 통해 성에 눈을 떴습니다. 예. 그때 제가 정말 풍부한 정보가 많이 있었는데. 네, 제가 어떤 특정 정보를 주로 이제 동양과 그런 걸 검색어를 이용해서 검색을 해서 다운을 받고 있었는데 아, 기억나네. 그렇게 완성된 파일을 딱 열었더니 앞에 시네마 파라디오스라고 뜨더라고요. 그리고 무려 3시간에 육박하는 시간 동안 저는 넋을 잃고 그 영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거의 제가 진짜 질풍노도의식이었거든요. 그 5, 6년 동안 야동을 검색해 본 적이 없어요. 저를 영화의 길로 인도해준 정말 멋진 영화가 시네마 파라디소입니다. 그 동양 노모 뭐 이런 것들로 동양 노모 몰카마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던 제목으로 그쵸. 저를 낚으셨던 시네마 파라디소 제목으로 그렇게 해주셨던 그 분께 저는 감사를 드리고요. 전 근 15년, 20년 동안 아직도 검색어 그거를 건치를 못하고 있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저는 이 순간에 싹 끊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1, 2학년 뭐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푸르나 딱 초창기에. 그때 어떻게 5년, 5, 6년 동안 끊을 수가 있죠? 이 영화의 그 감격과 충격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전 처음에 그 시네마 파라디소라는 제목이 나왔을 때 이건 뭐지 하고 계속 지켜봤어요. 전 그때 버릇이 잘못 들여서 지금까지도 그런 걸 검색합니다. 지금까지 검색합니까? 그럼요. 그런 사람이 단어는 항상 씁니다. 이런 충격요법이 중요해요. 네. 제가 그냥 TV에서 시네마 파라디소가 나왔으면 봤겠습니까, 그거를? 그 당시에? 안 봤다고요. 근데 이게 제가 그렇게 간절히 그 당시에 느린 컴퓨터로 힘들게 받은 게 이거였기 때문에 정말 끝까지 볼 수 있었고 끝까지 보고 제가 그날 진짜 펑펑 울었던 기억을 저 자신을 부끄러워했던 그 기억을 잊지 못합니다. 특히 엔니오 모리코네 여기 나오잖아요. 네. 이 음악도 훌륭하고 이분의 음악이 시네마 파라디소에서도 나오는데 그 음악이 정말 타락한 그런 마음들을 일깨웁니다. 정말 풍부한 그런 음악성을 통해서 아무튼 그런 명작이고요. 그 이후로 시네마 천국은 제 인생의 영화가 됐어요. 그래요? 네, 저를 지도해준 영화고 이 영화 속에서 그 토토와 알프레도 그 나이를 초월한 그 우정이 정말 그 엇갈림이 정말 매력적으로 그려지죠. 앞으로 이제 영화만세 방송이 영화방과 결합이 되면서 이 1회차 방송이 다시 올라가게 될 겁니다. 네네. 아마 박 기사가 힘들어하던 그 시점에 올라갈 예정인데 조만간이겠네요. 조만간입니까? 해적까지는 하고 올립시다. 예. 네, 올라가게 될 텐데 이 방송을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이 영화를 봤는지 그리고 알프레도와 토토의 관계가 어떤지 그리고 알프레도의 거짓말이 정말 희대의 오지랖이자 범죄인지를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이 달아주신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이 영화는 세르지오 레오네 제가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의 걸작이죠. 옛날 옛적 미국에서 뭐 이렇게 번역할 것 같은데 그 영화에서 뭐 로버트 드니로가 정말 연기를 잘하고 제니퍼 코넬리라는 여배우가 그걸 통해서 데뷔하기도 하고 아역으로 그 영화에서도 엔니오 모리코네 음악이 나오는데 참 좋게 저랑 좀 어느 정도 성향이 맞으시는 분 같습니다. 네. 4885님 정말 정성 들여서 댓글을 작성해 주셨는데 저 이런 댓글 정말 환영합니다. 이런 댓글 정말 좋네요. 네. 앞으로 저희 당일 배송 영화방에 좀 팬으로 딱 이제 들어오실 수 있지 않을까. 취향 존중자님과 함께 정말 주축 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영화 콘텐츠 방송들이 많은데 네. 또 저희 방에 오셔서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시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분이 영화에 정말 관심이 있으신 게 지금 저희 방에 오셔서 댓글 달 만큼 저희 방에 찾기 쉬운 방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시야에서 상당히 사라져 있는 방입니다. 굳이 이렇게 찾아서 네. 영화 만세 방을 그렇죠. 네. 들으시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혹시나 축구방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계시면 좀 제 생각에 적지 않을 게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축구방 그 댓글에 사진 하나 뚝 던져놓고 가지 마시고 글 한 줄 딱 써놓고 가지 마시고 저 이거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왜? 축구방 분들 상당히 매력 있으셔. 네, 그냥 툭툭 던져놓고 가지 마시고 축구방 분들 지금 영화방에 선뜻 이런 댓글 때문에 지금 댓글을 못 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분위기가 좀 사뭇 다르다는 걸. 네. 예. 네, 축구방처럼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좋습니다. 네. 그냥 막 따는 거죠, 축구방은. 약간 너무 막 다는 듯해서 좀 네. 문제긴 한데. 네, 막 토토했다는 얘기도 살고. 네, 아무튼 저희의 색깔이 이제 김 기사, 박 기사가 축구방에서 보이는 모습과 또 영화방에서 보이는 모습이 다르다 보니까 네. 나름의 색깔이 만들어져서 또 좋은 방송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본격적인 영화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근데 영화방을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초반에는, 힘들어 하지 않았습니까? 날 수도 없고. 네. 한 1, 2, 3회차까지 그랬죠. 네, 이제는 좀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고, 입도 좀 풀리는 것 같고요. 네. 영화방송만의 또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서,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박 기사가 점점 더 이제 나중에 거의 저랑 50대 50의 방송을 하는 그날까지 저는 진짜 믿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저는, 앞으로 이제 평론가 쪽에 살짝 눈을 떠서 그쪽으로 한 투잡 정도 네. 뛰어보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아, 정말 저는 박 기사가 저 없이, 저는 오늘 박 기사가 저 없이 한번 방송을 할 줄 알았어요. 이 기사랑 새로운 게스트를 하나 모셔가지고 가디언즈 녹음을 할 줄 알았거든요. 아, 그러면은 정말 개판됩니다. 정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도 네. 모를 거예요. 정말 다 아예 개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의 특징이 정말 문호를 넓게 열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기사들을 많이 초빙을 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고 있기 때문에 좀 궁극적으로 제가 한번 바빠서 빠지는 날에는 박 기사가 게스트를 섭외해서 한 방송 정도는 떼어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기를 그럼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디언스 정도는 띄워줄 수 있었을 거예요. 네, 사실 축구방 진행하는 거 보면 상당히 노련하니까 그럼요. 네. 저 아주 노련한 DJ입니다. 사실 저보다 지금 잘 나가는 방송을 여러 개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우선은 가디언스 같은 경우에는 네. 갤럭시죠. 그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 기사라는 그분을 한번 웬만하면 한번 모셔보도록 이 기사라고 할게요. 부르기가 좀 애매한 게 지금 이 기사가 있어요. 먼저 했던. 그래서 아마 제 기사나 협 기사로 협 기사 실명이 공개된 것 같은데 방금 예. 모르시는 분들은 넘어가고. 예, 협 기사를 한번 네. 초청해서 방송 한번 이렇게 게스트로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셋이서 방송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저 정말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예, 그분이 또 이제 할리우드 매니아세요. 정말 색깔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명량, 군도 안 보십니다. 할리우드 매니아십니다. 그 정도 강성이십니까? 네, 할리우드의 블랙버스터. 네. 네,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아놀드. 색깔이 확실하네. 네, 그런 이유. 블랙버스터를 아주 사랑하시는 분이다. 의리로 보는 분이다. 네. 저희는 최대한 이렇게 다양한 게스트들을 모셔서 다양한 색깔의 그런 방송을 진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흥미롭게 들으실 수 있는 방송으로 점점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분의 또 말씀을 잠깐 드리면 나중에 청취자분들께서도 만나볼 수 있으니까 네. 그분 집을 자주 놀러 갑니다. 네. 자주 놀러 가면 항상 OCN 아니면 채널 CGV가 틀어져 있죠. 그 정도로 영화 매니아입니까? 영화 엄청 많이 봅니다. 이분이 영화를 생각보다 진짜 많이 보더라고요. 그리고 기억도 잘하고 있어요. 뭐 배우라던가 네. 내용이라던가 공부는 그만큼 안 했었는데 참 이런 거는 기억 많이 하더라고요. 좀 기대되는 인재네요. 더 네. 당일 배송에서 정말 스카우트하고 싶은. 괜찮습니다. 네. 역시 이번에도 또 인턴처럼 우리 축구방에서 홍기사를 빌려다 썼듯이 네. 한번 또 데려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디언즈 우선은 뭐 같이 이렇게 관람을 하자고 네. 계속해서 이렇게 오퍼가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오퍼를 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같이 보자고. 네. 사실 뭐 트랜스포머랑 뭐 몇 개 같이 봤었어요. 같이 네. 봤긴 했는데
이분이 팝콘을 너무 드셔서 저희가 제가 같이 영화 보는 걸 좀 자제하고 있는데 정말 헐리우드 스타일이구나. 네, 팝콘을 정말 한 주먹씩 광고할 때 다 끝납니다. 그 팝콘 대짜리가. 그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뚱뚱하신 분은 아니에요. 정말 잘생겼어요. 네, 정말 잘생긴 정말 마른 사람인데 네. 항상 영화 보기 전에는 영화가 늦어도 무조건 팝콘을 들고 영화관을 들어가야 영화를 보는 사람이라서 좀 제가 같이 보는 걸 좀 꺼려하고 있는데 이번에 갤럭시는 한번 고려해서 같이 한번 볼 수 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기대되는 새로운 게스트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뭐 이 게스트 외에도 뭐 청기사 같이 계속 지금 우리가 물망에 두고 있는 게스트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풍성한 당일 배송 영화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1대1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야 이제 김 기사한테 좀 적응이 되고 했으니까 좀 이렇게 대화가 되기도 하는데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처음에 갑자기 나오면 그쵸. 왜냐면은 저희가 이게 그 개요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구성도 없고 개요도 없고 겉만 계속 하려는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맨 처음에 힘들었던 게 그거였어요. 이게 도대체 내가 뭔 말을 해야 하나. 저도 그때 그냥 생각나는 말을 막 던지는 거라서 이게 저희 방송이 다른 방송처럼 확실히 구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송 간의 질적 편차도 상당히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할 말 없는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트랜스포머나 이런 거 이런 거는 그냥 30분으로 끊자고요. 네, 그럽시다. 앞으로 점점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제 명량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설명해 주시죠. 가장 기본적인 시놉시스 뭐라? 시놉시스. 잘 말했어요. 발음이 근데 너무 쌍쇼스로 들어간다. 시놉시스.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버릇이 돼가지고. 버릇입니까? 어쨌든, 먼저 가장 기본적인. 그것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7년 임진왜란 6년. 오랜 전쟁으로 인해 혼란이 극에 달한 조선. 무서운 속도로 한양으로 북상하는 왜군에 의해 국가 존망의 위기에 처하자. 존망이라는 데서 좀 살짝 네가 말하니까 더 이상해. 뭔가 살짝 뜨끔했어요. 누명을 쓰고 파면당했던 이순신 장군이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재임명된다. 하지만 그에게 남은 건 전의를 상실한 병사와 두려움에 가득 찬 백성, 그리고 12척의 배뿐. 마지막 희망이었던 거북선마저 불타고 잔혹한 성격과 뛰어난 지략을 지닌 용병 구루지마가 왜군 수장으로 나서자 조선은 더욱 술렁거린다. 330척에 달하는 왜군의 배가 속속 직결하고 압도적인 수의 13의 모두가 패배를 직감하는 순간 이순신 장군은 단 12척의 배를 이끌고 명량바다를 향해 나서는데 뭐 내용 자체는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뭐 역사책이 스포일러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게 국사책이 스포일러니까. 네. 사실 모두가 아는 이야기, 명량. 단 13척의 배였죠. 12 플러스 1의 배로. 근데 우리가 영화를 보면 바로는 한 척이었어요. 그렇죠. 너무 이제 약간 너무 극적으로 살리려고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가 심도 있게 제가 역사적 사실을 한번. 오늘 많이 준비해왔나봐요. 장난 아닙니다. 눈빛이 다릅니다. 장난 아닙니다. 전에 제가 2회차 당일배송 영화방의 2회차 방송이었죠. 그때 뭐였지 그거? 뭐요? 해상점수 나오는 걔네 그리스에서 300이요. 300에서 그 서두에 제가 이순신 장군의 장계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금 신에겐 아직도 12척의 전선이 있습니다로 시작하는 그 문장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도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해요. 처음이 이제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에서 고문을 받다가 좀 원균이 7천량에서 대패를 하니까 다시 돌아와서 왔더니 남은 배가 12척이더라. 그래서 그 12척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깝깝하던 차에 정부에서 이제 밑에 교지를 내려가지고 조선의 수군은 이제 없는 거와 같다. 패잔병을 추스려서 육군으로 편입해서 전투를 계속해라. 권율 장군 밑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순신 장군이 지금 신에겐 아직도 12척의 전선이 있습니다. 한자어로 하면 금신전선 상유시비 이 문장이 정말 유명한데 죽음을 다해서 싸우면 사세를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수군을 없애 왜군이 전라도로 침입하고 수도 서울을 공격하는 것을 신은 두려워합니다. 비록 아군의 전선은 얼마 안 되지만 변변치 못한 신이 죽지 않는 한 왜군은 우리나라를 감히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장계를 써서 올리죠. 이 장계 내용이 영화 속에서 등장을 해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기 전에 생각을 할 때는 이 장계가 정말 임팩트 있게 그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이게 기억에 별로 안 남아요. 그쵸. 가볍게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네, 스쳐 지나가듯이 나오고 정말 영화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고는 여보게 내 술 한잔 맞고 가게 이거 여보게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남아요. 이것과 그 이제 후반부의 해상 액션씬입니다. 네. 이 영화는 딱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전반부는 여보게 이 술 한잔 맞고 가게 그 취하선이죠. 취하선이죠. 자신의 연기에 대한 오마주죠. 네. 그 거의 그 다시 살아온 듯한 장승업. 네, 장승업이 다시 살아온 듯한 그 봉두남발에 깜짝 놀랐습니다. 딱 그 연기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이순신으로서 그리고 후반부는 그 해상 액션으로 끝내버리는 그런 영화였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예, 우선 뭐 감독부터 한번 보면은 네. 김한민 감독입니다. 이 감독은 사실 단 하나의 영화로서 엄청나게 유명해졌죠. 그전에도 연출작이 있긴 하지만 그렇죠. 뭐 최종병기 활입니다. 핸드폰이랑 극락도 살인 사건 뭐 네. 이런 거를 찍으셨었는데 최종병기 활을 찍으면서 새로운 스타일의 액션 영화를 또 개척을 했었죠. 뭐 이정범 감독님 같은 경우에 그 현대 원빈이라는 배우를 발굴을 해서 아저씨라는 영화를 찍었잖아요. 네. 발굴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새롭게 재발견을 해서 그렇죠. 그 이후로 정통 액션 이런 거에 최강자로 군림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맨주먹 액션 하면 또 류승환 감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있다면 이 김한민 감독님 같은 경우는 사극 액션에서 지금 선두주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이 사극 액션에서 특출난 재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최종병기 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씀을 드리긴 좀 뭐하긴 한데 아포칼립토라는 영화의 그 서사 구조를 그대로 가져다 베껴 쓴 영화죠. 네,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영화가 아포칼립토보다 나은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선택과 집중을 정말 잘했고 또 다른 방식으로 잘 살려냈죠. 똑같이 찍으라고 한다고 다 똑같이 살릴 수 있습니까? 그렇죠. 못하죠. 네, 우리나라 분위기에 맞게 그 당시에 또 병자호란이라는 컨셉에 맞게 정말 잘 살려내는 영화였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됐었고 이 감독이 이순신 장군의 그 명량 어떻게 보면 이순신 장군의 해전 중에 가장 처절했던 전투예요. 그 13척의 배로 정말 멋진 전투를 또 그려낸 영화이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됐었습니다. 또한 이제 배우들 또한 짱짱합니다. 우선 이순신 역의 최민식, 그다음에 구루지마 역의 유승룡, 그다음에 와카자카 역의 조진웅. 와카자카? 와카자카라고 이 자식아? 와카자카라고 적혀있었는데. 와카자키 아니야? 와카자카. 와카자카인가 보다. 맞아요. 그리고 뭐 진구 씨도 나오고 오랜만에 보는 이정현 씨도 나오고. 저 이정현 씨 진짜 몰랐어요. 예, 저는 단번에 알았죠. 단번에 알았습니까? 예, 이정현 씨 얼굴이 딱 나오더라고요. 진짜 눈썰미가 있어. 예, 그런 거는 잘 보는데 네. 잘 까먹어요. 오래 기억은 잘 못합니다. 네. 어찌됐건 뭐 짱짱한 배우들이 나와서 더 기대가 많이 됐던 작품이었고, 그리고 이제 CJ라는 대형 배급사에서 이제 영화를 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CGV에서 스크린 독점을 하지 않을까. 저 아까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그거는 거의 폭력입니다. 제가 조금 시간이 남아서 아까 저녁에 그 갤럭시 네. 미리 볼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오늘 개봉했는데 전체적인 상영이 하루에 4번이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오늘은 포기했습니다. 명량을 한 20번 하죠. 20번 가까이 할 거예요. 네. 그 이하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지금 장악력이 아닌가. 네. 이 정도면 거의 전성기 때 스페인의 미드필더 장악력보다 뛰어나지 않나. 굉장해요. 이거는 진짜 점유율 축구, 점유율 영화예요. 점유율 영화. 네. 확실히 점유율이 높다고 골이 들어가냐 이렇게 요즘 깨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스페인이 몰락하면서. 근데 상용관이 많으면 관객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람과 많으면 뭐 볼 게 없으니까요. 네. 네, 이거는 들어가야죠. 진짜 약간 폭력성까지 느껴질 정도로 정말 야만적인 점유율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또 헐리우드 갤럭시한테 또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인 것 같기도 하고 당하는 쪽이 또 한국 자극 영화들이 좀 피해를 보면은 사실 꼭 보기도 하니까. 그 스크린 쿼터제였나? 네. 그거를 계속해서 외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그랬죠. 이후부터 뭐 약간 이런 식의 구조가 좀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스크린 쿼터라는 게 되게 좋은 제도를 만들자 뭐 이런 거였는데 약간 어긋나가는 모습을 살짝씩 보여주는 게 아닌가. 네, 자본에 따라서. 공룡 영화만 너무 커지니까. 네. 작은 영화들이 지금 다 죽었어요. 그 CGV만 봐도 아까 상영포 보니까 작은 영화가 없더만요. 한 4개, 5개 영화가 전부 다 먹고 있어서. 지금 분명히 작은 영화들이 개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논픽션 다이어리라거나 뭐 작은 영화들이 있거든요.
근데 전혀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예, 자, 우선, 이제 다시 영화로 돌아오면은, 네. 명량이라는 그 전투 자체가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전투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전투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하면은 대답할 수 있는 국민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저 역시도 네.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했을 겁니다. 네, 정말 활자화된 그 역사 속에 정말 몇 안 되는 역사서 속에 남아있는 전투일 뿐이지 이렇게 영상화된 작업을 통해서 남아있는 그런 전투가 아니다 보니까 저는 이 영화를 처음에 보면서 그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아, 이런 이순신 장군의 이 전투를 왜 우리가 진작에 제대로 보지 못했을까? 기껏해야 본다고 하면은 불멸의 이순신. 불멸의 이순신. 근데 그 이전엔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불멸의 이순신 명작이었죠. 정말 명작이었죠. 김명민이라는 배우를 발굴한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아버지께서 항상 챙겨보시는 모습을 정말 대단한 옆에서 드라마였습니다. 봤습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 정말 저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어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동전에 있던 이순신과 그 광화문에 서 있는 그 이순신이 영화 속에 어떻게 보여질까 정말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민식이라는 배우가 이순신하고 어울리는지 어울리지 않는지도 감이 안 오는 거죠. 원래 이순신에 대한 이미지가 정말 역사 속에 활자화된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또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건 정말 최민식이라는 배우와 이순신이 정말 많이 안 어울리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혼란스러우면서 이 명량이라는 영화 속의 이순신의 캐릭터를 봤어요. 밖에서는 어땠어요? 그 최민식이 연기한 이순신이? 저는 나중에 뭐 말하는 코너가 있잖아요. 네. 뭐 베스트 워스트 코너. 거기서 사실 워스트가 최민식입니다. 아, 무려 워스트입니까? 예. 왜냐하면은 기대감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기대감이 너무 컸고 최민식이라는 배우 자체로 마케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거의 그 CJ에서. 근데 그 이순신과는 약간 사뭇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봤던 것 같아요. 그 아까 전에 계속해서 그 명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네. 그 술잔 장면도 그 치아선의 그 장승업을 그대로 보는 느낌도 있었고, 영화 보고 나서 이제 김 기사랑 저희 같은 경우는 개봉 전날 봤어요. 네, 시사회에 가서 시사회로 봤거든요. 시사회로 보고 나오면서 얘기를 했는데 김 기사가 그 복식호흡 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복식호흡에 그 웅장한 음악이랑 뭐 분위기랑 이런 것 때문에 그 대사 자체가 약간 묻히는 감이 있지 않았나. 정말 강했죠. 이번 이순신 캐릭터에서 명확하게 딱 드러나는 점은 이순신 캐릭터한테 말을 아끼게 시켰구나 이거였어요. 네, 너무 절제하는. 네, 정말 절제하는 모습이었고, 우리가 명량이라는 영화를 그냥 언뜻 역사책만 보고 생각을 할 때는 왠지 정말 신출귀몰한 그런 전략을 대장선에서 딱 보여주거나 그게 아니라면 뭔가 군사들을 쫙 늘어놓고 그 앞에서 막 솜털을 곤두세우는 그런 일장연설을 해버리거나 이런 모습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막상 본 영화 속에서는 이 단타 대사를 진짜 짧게 쳐요. 그것도 잘 들리지도 않게. 그리고 정말 백병전을 같이 일선에 나가서 하는, 가장 앞에서 배를 끌고 나가서 그 위에서 백병전을 하는 그런 처절한 장수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이순신인가 하는 정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순신 장군을 직접 뵌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야, 괜찮은 대사인데요? 그렇죠. 당연하죠. 네, 괜찮은 시각입니다. 네. 내가 배야 어떤 분인 줄 알지. 상상 속의 사람이잖아. 어떻게 그렇지. 보면 상상 속의 사람인데 이럴 수 있겠죠. 최민식이 연기한 그 이순신일 수도 있겠는데, 글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기대가 컸고, 너무 그 김명민이라는 배우가 연기한 이순신에 대한 부분에 그 생각이 남아 있어서 약간은 좀 그런 점이 좀 모자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너무 백발에다가 너무 노쇠했어요. 네. 물론 그 다음에 죽죠. 네. 이순신 장군이. 그때가 제가 또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데 1545년생. 네? 이때 53살. 네. 53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캐릭터가 맞아요, 사실. 김명민이 너무 젊었던 거죠. 김명민은 젊었을 때였죠. 네. 어쨌든 뭐 그런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영웅 이순신보다는. 네. 그리고 최민식이었으면 좀 더 이렇게 불타는. 불타는 정말 그런 걸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그런 걸 보여줬다면은 좀 더 이렇게 소름 돋는 장면들이 좀 많지 않았을까. 저도 사실 최민식이라는 배우의 연기가 어색하다고 느껴졌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최민식은 정말 뜨거운 배우예요. 네. 우리가 충무로에서 가장 뜨거운 배우를 생각한다면 아마 최민식일 겁니다. 붉은색이죠, 확실히. 네. 대표적으로 그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에서 그 완전 부패한 그 형사를 하면서 얼마나 열연을 했습니까? 형사가 아니라 그 부패한 공무원을 연기하면서. 그리고 악마를 보았다 해서 정말 사이코적인 연기. 그리고 올드보이에서도 진짜 군만두만 처먹던 그 연기. 그쵸. 네? 그리고 쉬리에서도 그 북한군 장교로서의 그런 연기. 이 연기가 뭐 태극기 날리면서 그대로 적용이 됐었고, 뭐 이 외에도 파이란에서 보여주는 그런 연기들이나 했을 때, 이 배우는 폭발할 때 그 뜨겁게 태워버리는 그 폭발력이 정말 대단한 배우입니다. 정말 붉은색이라는 말이 딱 맞아요. 그래서인지 살펴보면 그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에는 반대쪽에 하정우라는 배우가 있었죠. 네. 그리고 악마를 보았다 해서는 이병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드보이엔 유지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쉬리에는 한석규가 있었고, 네. 이 배우들의 특징은 파란색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좀, 비교적 좀 정제되어 있는, 뭐 하정우라는 배우가 살짝 왔다 갔다 하는 배우긴 하지만 나머지 배우들의 경우에는 정말 명확하게 푸른색에 가까운 배우들인데, 주로 최민식이라는 배우가 빛날 때는 옆에 이런 푸른 배우들이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최민식과 류승룡이라는 어떻게 보면 둘 다 붉은색 계열을 어느 정도 띠는 그런 배우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마저도 최민식과 류승룡 모두 다 붉은색의 역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이 영화 속에서.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좀 우리가 알고 있던 최민식이 아닌데 왜 이렇게 말도 아끼고 폭발도 안 하는 그런 최민식일까?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할 수 있는, 좀 당황하게 되는 그런 연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 최민식의 연기뿐만 아니라 캐릭터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순신이 아니었죠. 뭐 갑옷에 피칠갑하고 진짜 칼을 휘두르는 그런 무장, 우리가 이순신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웅 이순신의 모습이 아니어서 저는 진짜 전반 내내 영화의 전반전과 후반전이 또 다르잖아요. 예. 전반전은 진짜 우리가 어떤 위인전 빨리 보기 느낌? 그냥 전형적인 그 위인 컨셉으로 쭉 훑어나가고 마지막 1시간 동안 바다로 나가면서부터 이순신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렇죠. 그 이순신의 연기가 저는 영화를 끝까지 본 입장에서는 워스트는 아니고, 그 뭐랄까, 우리가 이순신이라는 캐릭터를 몰랐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오히려. 우리가 이순신을 모르다 보니까, 그동안 영화도 너무 안 되다 보니까, 불멸의 이순신에서 보여줬던 김영민 말고 누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 최민식이 연기한 이순신이 새로운 이순신에 대한 해석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제가 이순신이 한때 핫했던 게 그 김훈의 카레 노래라는 소설이 나왔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불멸의 이순신, 이게 이연타를 치면서 이순신이 핫했는데, 그때 이순신 캐릭터가 그거였거든요. 고뇌하는 영웅. 그러니까 정말 광화문에 서 있는 영웅이 아니라, 그 완전 무결한 그런 신적인 영웅이 아니라 정말 고뇌하는 인간, 처절하게 짓눌렸던, 그 왕한테도 눌리고 백성한테도 정말 고달프고, 일본군은 막상 눈앞에 크게 다가와 있는데 정말 내적으로 고뇌했던 그 인간으로서의 이순신을 바라봤던 소설과 드라마가 히트를 쳤던 거고, 이번 영화도 그 연장선에서 있지 않나,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박 기사는 이 영화 속에서 일단 인상적이었던 장면 하나만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전투신이죠. 전투신에서 이제 포위가 되는 장면이 있어요. 한번. 네, 그렇죠. 포위가 되는 장면에서 이제 밑에 노를 젓는 네. 그쪽 구멍을 통해서 포를 발사하면서 전부 다 이제 밀려나죠. 다른 네. 애들이. 그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요. 그리고 정말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이정현 씨의 네. 그 치마에 들을 때? 목소리 터지는 그 장면. 근데 저는 이성현 씨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 발성이 남다르더라고요. 진짜 목청 터질 때 멋있더라고요. 네. 진짜 짜릿했습니다. 연기가 소름 돋게, 그 장면은 진짜 딱 소름이 돋을 만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 장면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게 진짜 그 섬 앞에서 싸우려고 이제 섬 앞으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섬 앞에 자리를 잡는 게 되게 유리하다는 걸 알고 그 구르지마였나요? 네. 애들 다 보내죠, 배를. 그래서 한 4척, 5척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둘러쌉니다. 그래서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죠. 앞에 백병전도 시도하고 완전히 포위당한 상태고 지원군은 안 오고 있으니까. 그때 이순신 장군이 명령을 내리죠. 그 장수 하나한테 지금 밑에 있는 포를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일제히 발사를 하라고. 그랬더니 이 장수가 그렇게 되면 너무 기울잖아요. 그 반발력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모두 다 죽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바로 칼을 쫙 내려버리면서 된다고 말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복식 호흡으로 말씀을 하셔서 완전히 묻혀요. 아마 극장에 있던 사람 중에 3분의 1 정도가 알아듣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장면을 정말 집중하고 들었기 때문에 희미하게 들을 수 있었어요. 제가 들은 것 같습니까? 저 못 들었어요. 된다고 말하게 합니다. 이게 정말 명대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못한다고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칼을 쫙 내리면서 된다고 말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데 그 된다고 말하기가 정말 지나친 복식호흡이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네. 그 장면이 정말 스펙타클하긴 했습니다. 가장 절체절명인 장면에 사실 가장이라고 말하기 좀 그런 게 영화 전체에 절체절명의 장면들이 여러 번 나와요. 계속 나오죠, 뭐. 네, 뭐 그 화약을 실은 배가 한번 들이댈 때도 그러고 네. 그 외에도 뭐 회오리를 극적으로 살아날 때도 그렇고 한 3번 정도 극적인 장면이 있는데 첫 번째 위기가 아마 이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앞에 거북선 탈 때는 뭐 절체절명은 아니니까 네, 그 장면이 정말 저도 인상적이었고 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그 이정현 씨가 흔들 때가 좀 더 기억에 남았어요. 첫 번째 장면은 약간 오락 영화로서의 그런 멋을 보여준 장면에 가까웠던 것 같고 저는 이 영화의 주제와도 맞닿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이정현 씨가 치마를 흔드는 장면이에요. 네. 그 장면이 사실 백성들이 전투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거잖아요. 네, 그쵸. 일단 이 영화의 두 축이라고, 그러니까 가장 강한 그 주제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영화의 마지막 장면하고도 이어지는데 그 엔딩 장면 기억하세요? 엔딩이요? 엔딩이 그냥 걸어가는 거 아니었나? 네, 아들하고 같이 걸어가죠. 네. 아들인 그 권율 씨가 연기한, 이름이 권율이야, 무려. 네. 권율 씨가 연기한 이회라는 아들이 나옵니다. 그 아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죠.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하는 말을 최민식 씨가 되게 어색하게 못 들어요. 네. 진짜 이 어색한 연기로 못 듣습니다. 아, 그것도 좀 이상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억지로 한 거야, 주제의식 구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최민식이라는 배우한테 어색하다는 말을 붙이는 게 정말 죄송한데 분명히 어색하게 못 들으셨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크게 두 장면 정도의 천운이 따랐는데 전투에서 하나는 백성들이 그 다가오는 그 화약을 실은 배가 다가오고 있다는, 대장선에 화약을 실은 배가 다가오고 있다는 그 위험을 알리는 장면이고, 막 치마를 벗고 저고리를 벗고 해서 막 흔들면서 알리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적선이 정말 마지막에 최종의 그 러쉬를 할 때 갑자기 회오리가 일어서 대장선 바로 앞에서 극적으로 그거를 막아내는 장면이 있었죠. 그래서 그 회오리가 일어날지 어떻게 아셨습니까? 하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묻는데 이순신 장군은 정말 천운이었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백성들이 그걸 흔든 거가 천운이었다라는 것처럼 대답을 해버리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에 어떤 게 천운이냐라고 되묻죠, 장군이. 네네. 아들한테. 이게 사실은 영화의 주제와 맞닿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두 번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과연 다가오는 위험을 알리는 그 백성들의 그런 참여, 그것이 더 천운에 가까운 것이었느냐, 아니면 정말 그 회오리가 일어났던 게 천운이었느냐, 그게 정말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두 가지는 다 이순신 장군이 정말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이 영화에서 계속 이순신 장군이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것, 네. 그리고 저 백성들이 의지를 갖고 일어서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고, 또 이순신 장군이 그 명량을 뒤로 두고 싸울 수는 없다. 명량이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바다다. 그 회오리가. 이렇게 하면서 미리 밤에 가서 사전에 조사도 하고 이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분명히 이 두 가지를 다 이순신 장군이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지만, 그리고 준비를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다 계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언제 두려움이 용기로 바뀔지 알겠습니까? 언제 그 회오리가 일어날 줄 알겠습니까? 하지만 이 두 가지가 다 제때 터져가지고 살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순신 장군과 조선을. 이순신 장군을 살려서 조선을 살린 거고, 조선이 살아서 우리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된 건데, 사실 이 주제와 맞닿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정현 씨가 그거 흔드는 장면 자체가. 저는 그래서 그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었고, 그 다가오는 배가 다가올 때 백성들이 그 절벽에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가 저거를 우리가 막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진구 씨의 그런 활약을 통해서, 그리고 이정현의 활약을 통해서 그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뭐 그 배경에 대해서 역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쯤에서 배경 설명 한번 들어가죠. 12척이라고 나오는데 실록에는 13척으로 나오죠. 13척으로 나옵니다. 칠천량에서 그 경상수사 네. 배설이
이제 12척을 가지고 도망가죠. 네, 그 원균이 모든 배를 잃었을 때 네. 정말 구국의 영웅입니다. 그 배설 장군. 그쵸. 12척을 살려왔으니까. 네. 하지만 영화에서는 또 죽게 됩니다. 네. 도망치다가 죽는데 네. 그거는 실록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네. 거북선이 불탔다는 것도 실록에는 사실은 없습니까? 예 기록되진 그래 아군이 그렇게 태웠다 뭐 이런 거는 기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아무튼 뭐 12척 가지고 도망을 가서 이제 이순신이 다시 그 통제사가 돼서 배설을 찾아내고 수습을 해가면서 12척의 배를 모두 회수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제 나라에서는 네. 너무 약하니까 다 포기하고 올라오라고 하죠. 네, 육군이랑 합치라고. 네. 하지만 그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유명한 어록이라 그러죠. 네, 장계를 올렸고. 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그래서 그 울돌목 그리고 진도 앞바다에 진을 치는 전쟁을 명랑해전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전쟁을 준비를 하는 거죠. 또 이제 병사들은 굉장히 사기도 떨어져 있고 굉장히 무서움에 떨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휘하 장수들까지도 계속해서 전쟁을 반대를 합니다. 나중에 대해서는 정말 그 잘 따르던 누구였죠? 그 장수? 안위. 안위까지도 뭐 자기 목을 베달라 네. 뭐 이런 식까지 할 정도니까 굉장히 휘하의 장군들조차도 반대를 하는 그런 전쟁을 고독하게 하는 거죠. 사실 실록만 봐서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12척의 배 뒤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영화를 보다가 진짜 쌍욕이 나올 뻔했는데 진짜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예, 사실은 그렇게 계속해서 뒤에 있지는 않았고요. 네. 조금 뒤에 처져 있다가 그 전라수사 김옥추라는 놈이 제일 뒤에 있었고요. 이런 거 언급해줘야 돼. 네, 그럼요. 그리고 대장선인 이제 이순신 배만 싸우다가 이순신 협박을 한다고 합니다. 협박을 했다고 해요. 편한 말로는 진짜 죽여버리겠다. 진짜 목을 베고 사지를 찢어버리겠다. 뭐 이런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에서 근데 어떻게 협박을 해요? 다른 배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뭐 의사소통하는 게 있었겠죠. 뭐. 그러니까 그 깃발을 올려서 부를 수는 있는데 네. 그 말을 어떻게 전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순신은 정말 우렁찬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지금. 네. 아니면은 뭐 이렇게 작은 배를 보냈겠죠. 네. 이렇게 한 명.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렇게 보내서 어쨌든 협박 아닌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위부터 이제 한 명씩 오는 거죠. 네. 한 대 한 대 와서 이제 전투에 참여하게 된다는 그런 실록이었고요. 그리고 333척으로 나오는데 네. 133척으로 난중일기에는. 예, 뭐 이렇게 쓰여진 게 좀 나뉘었다고 해요. 하지만 뭐 그만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다. 뭐 이거를 표현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영화상에서 나왔던 이제 백성이 도와주는 장면 이런 네. 거는 사실 픽션이고요. 예, 픽션이라고 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북선을 배설이 태우는 예, 그런 장면도 그 장면은 픽션이라고 할수 사실 있죠. 그 취하선을 오마주하기 위한 철저히 계산된 장면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게 아니었다면은 내 술 좀 말고 그게 이게 나올 수가 없었죠. 예, 그리고 구루지마는 진짜 일본에서 유명한 해적 집안의 자제라고 합니다. 네, 형이 죽어가지고 예. 이것도 아마 역사랑 맞을 거예요. 예, 근데 영화에서는 동생이 죽는다고 나와요. 죽는다고 나왔던 것 같아요. 자기의 신복이랑 네. 술을 먹으면서 얘기했던 게. 그 신복 총 잘 쓰더라. 예. 스나이퍼던데. 예쁘게 생겼죠? 네. 하지만 그 구루지마도 영화에서 똑같이 이제 죽습니다. 네. 죽어갖고 이제 바다에 빠지는데 이순신이 지금 바다에 빠지는 게 누구냐 물어갖고 이제 구루지마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건져 올리라고 해서 사지를 찢어갖고 이제 걸어놓죠. 적군한테 겁을 주기 위해서. 아무튼 뭐 그런 내용은 다 여기 영화에서도 목을 걸어놓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런 내용은 다 사실이고요. 실록에도 있는 내용이고 픽션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 정도가 될 수 네. 있겠네요.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아까 그 목을 걸어놓는다라는 얘기를 해서 생각이 났는데 사실 군도가 일주일 전에 개봉했잖아요. 네네. 군도에서도 목을 거는 장면이 있죠. 제가 일주일 전에 군도를 봐서 그런지 네. 목을 그냥 쳐서 건다는 게
크게 뭐 이렇게 거부감이 들지 않더라고요. 뭐 무섭지도 않고 징그럽지도 않고. 이제 한국 사극에서 한 번쯤 걸어야 되는 것 같이. 네, 군도에서는 정말 수십 명이 수백 개의 목이 나옵니다. 그 CG를 제가 군도에서 CG를 보고 여기서 똑같은 CG를 보니까 거기서는 이경영 씨였고 여기는 류승룡 씨. 네. CG가 확실히 명량이 난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CG팀을 더 좋은 팀을 썼는지 CG 차이가 확 나더라고요. 저는 네. 군도에서는 CG가 몇 번 안 나오는데도 되게 어색했는데 명량에서 CG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 크게 어색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김한민 감독이 네. 처음에 그 최종병기 활에서 CGV CG 기억나십니까? 호랑이가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아, 맞네. 이게 정말 이렇게 쓰레기 같은 CG. 쓰레기라고 하지 말라고요. 한국 영화 발전하는 시기였는데. 네, 아무튼 뭐 그딴 식의 CG를 썼다가 좀 조잡했다고 합시다. 네, 좀 조잡하기가 정말 많이 조잡했죠. 그냥 네. 포토샵을 갖다 붙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려갖고 갖다 붙였는지 모르겠죠. 너무 치욕적인 말을 지금 막 뱉는다, 야. 네, 아무튼 그 정도는 아니었어. 그 CG에서 많은 사람들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정말 네. 폭소했어요. 좀 빈약한 건 사실이었죠. 네, 진짜 어렸을 때 갖고 놀던 뭐 그런 인형을 갖다 놓은 듯한 그런 CG를 보여줘서 정말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네. 그 최종병기 활에서 호랑이가 나오는 장면은 정말 클라이막스였죠. 긴장을 확 할 수 있는 장면인데 거기서 그런 이상한 CG를 써갖고 거기서 좀 마음이 상하지 않았나. 그래서 명량에서는 CG팀을 좀 이렇게 세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 CG가 인상적인 장면이 많았는데 특히 수중 액션에서는 정말 많았죠. 네. 일단 회오리 자체가 다 CG 아니겠습니까? 회오리가 그 강한 물살로 막 도는 장면들, 그리고 포탄이 막 날아가서 원거리에서 공격하는 장면들, 이런 장면들이 분명히 헐리우드에 비교해서는 사실 한 수 아래라는 느낌은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생동감이 느껴질 만큼, 극장에서 볼 때는, 생동감이 느껴질 만큼 사운드랑 또 결합이 되다 보니까, 제법 볼만한 수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해상 액션이라는 장르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나오기 힘든 장르다 이렇게 사실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명량이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가장 걱정했던 것도 이 부분이었고, 근데 막상 영화를 봤을 때 저는 역시 이번 시즌 올해 해상 액션으로 먼저 문을 연 영화가 하나 있었죠. 앞에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300이요? 300. 그 영화와 비교했을 때 훨씬 나은 수준의 해상 액션을 보여주지 않았나. 중요한 건 다음 주에 이제 해적도 네. 해상 액션을 또 보겠네요. 네, 사실 별로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해적은. 네, 해적 같은 경우에는 CG도 CG지만 이게 약간 캐리비안 해적이랑 내용이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사람 대 사람 이렇게 싸우는 것보다 뭐 CG를 어떻게 처리를 해서 괴수와 싸우느냐 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아무튼 해상 액션을 2주 연속 보게 됐습니다. 네. 이 해상 액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진짜 한국 영화사에 한 획을 긋는 해상 액션이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근래에 본 적 없는 그런 액션을 볼 수 있어서 김한민 감독이 확실히 자신의 연출력을 이번에 한 단계 더 진화한 모습으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제가 또 인상적으로 봤던 한 장면은 보통 명량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이긴 전쟁이니까 그냥 막연히 기억할 때는 왠지 이순신 장군의 그 이야기 유명하지 않습니까?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네, 필생즉사, 필사즉생 이 말이 너무나 유명한데 마치 병사들을 엄청 모아놓고 정말 멋진 연설을 해서 병사들이 의기충천해가지고 12대를 다 가지고 막 최종 러시를 가서 적을 다 깨부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언뜻 생각하면. 하지만 이 영화 속에서 병사들은 처음에 다 겁에 질려 있습니다. 그보다 두려운 눈빛들, 그보다 두려운 모습들이 없어요. 그리고 막상 이제 장군이 적한테 둘러싸여서 백병전을 지시하면서 자신의 칼을 빼어들었을 때 병사들이 하는 액션이 정말 처절하거든요. 그 승병들은 하다못해 그 봉을 들고 싸우고 밑에서 올라온 병사들은 낫 같은 거 가지고 싸우기도 해요. 낫도 등장하고 봉도 등장하고 창도 등장하고 정말 처절한 배 위에서 백병전을 벌이는데 저는 이게 진짜 명량을 재현하고자 하는 감독의 욕심이 제대로 발현된 구석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낭만적이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승리한 전쟁이지만 저는 정말 이 전쟁을 그 처절한 모습들을 그리고 장군의 그 처절하고 막 짓눌리는 그런 장군의 고뇌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순신과 명량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좋은 이야기만 많이 해본 것 같은데 밖에서 한번 안 좋았던 점 하나 얘기해볼까요? 안 좋았던 점이요? 네. 이거 영화를 딱 보면은 정말 전후반이 나눠진 게 전반전은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이고 네. 이제 나머지 1시간은 전쟁을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전쟁을 준비하는 1시간 그 시간이 약간 좀 지루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뭐 상황 전개나 뭐 에피소드를 아까
그런 픽션들을 네. 좀 넣어서 만드는 게 약간은 좀 지루하지 않았나. 사실 그 장면은 원래 목적대로라면 그 이순신 장군이 짓눌리는 그런 고통 이런 걸 표현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인간적인 고통이죠. 네, 그 취하선 장면이 결정타였던 것 같고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든가. 근데 우리가 그거에서 사실 그 자체가 새롭지가 않아요. 김은혜 칼의 노래 얼마나 그 자조적인 문장들이 많습니까? 정말 힘들고 그 내면의 그런 그 내밀한 고백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간 그런 소설입니까? 그리고 김명민이 보였던 또 내면 연기들. 그런 게 이미 우리한테 일상화돼서 이순신이 인간으로서 좀 고뇌해야 한다. 인간으로서 선조한테 핍박받고 백성들을 지켜야겠다는 건 있지만 정말 힘들어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새로운 해석이 아닌 시점에서 과연 이걸로 한 시간을 끌어갈 수 있었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남죠. 네, 그래서 약간 지루한 면이 네.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하지만 또 이 장면을 막 최민식이 또 불타면서 일장연설하면서 와 우리가 가자 최종 러시 가보자 하면서 대마도까지 가자 이렇게 해버렸으면 또 너무 우리의 그런 국위선양하는 드라마가 또 만들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 또 태극기 펄럭펄럭 그런 느낌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 선택이었지만 좀 그걸 잘 못 살린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네. 그거에는 또 캐릭터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순신만의 캐릭터가 아니라 이순신을 보조하는 캐릭터들이 분명히 저는 존재했어야 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정말 딱히 기억나는 캐릭터가 없죠. 네. 그냥 아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말상대가 돼주는 네. 그런 장면밖에 딱히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중을 많이 줬던 건 안위 장군인데 네. 그쪽도 연기를 좀 애매하게 했고 네, 안희 장군도 사실 그렇게 존재감을 보여주진 못했죠. 네, 원래 그 드라마 나인 그 시간여행하는 드라마로 히트쳤었죠 TVN에서. 그리고 지금 막대먹은 영애씨에서 무슨 사장 출판소 사장 이런 걸로 나오는데 걔가 걔예요? 걔예요. 나 막대먹은 영희씨 팬인데. 저도 막대먹은 영애씨 팬입니다. 오, 우리 팬입니까? 아, 네. 그 드라마 정말 훌륭한 드라마입니다. 진짜 잘 만들죠. 네. 저는 목요일 11시마다 항상 가서 와이프랑 항상 보거든요. 저는 그러면 저보다 훨씬 제대로 보고 있네요. 저는 항상 시즌이 끝난 이후에 무료로 풀리면 봅니다. 아이씨. 이런 거는 본방해줘야 돼요. 진짜 한 자리에 앉아서 한 주에 그냥 그것만 몰아서 봅니다. 그 시청률이 나와야, 다음 시즌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네. 지금 김현숙 씨가 시집을 가버려갖고, 지금 네. 시즌 15가 나올지 안 나올지 지금 애매합니다. 하지만 김현숙 씨라면 저는 다시 출연하려 믿고 그 막대먹은 영희 씨 같은 그런 드라마는 계속돼야 해요. 우리나라에 사실 시즌 드라마가 없어요. 네. 정말 이렇게 소소한 일상들을 살려내는 드라마가 흔치 않은데 네. 막대먹은 영희 씨라는 드라마 전 시즌 1부터 봤거든요. 진짜 안 빼놓고? 네, 안 빼놓고 다 봤어요. 저는 중간에 좀 빼먹었어요. 저는 원을 진짜 제가 그 처음 TVN에서 채널 돌리다가 그 원의 1회를 봤던 걸 아직도 잊지 못해요. 이런 드라마가 있구나.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봤죠. 근데 그 영애 씨 막내 동생은 왜 계속 바뀌는 거야? 일단 막내 동생이 애가 연기를 잘 못하게 됐고 그 와이프도 막 강소라 씨 뜨니까 네, 강소라 씨 뜨니까 나가버렸죠. 네, 그게 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거기가 또 스타들의 산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혼했어. 어떻게 보면 스타들의 산실이기 때문에 네. 좀 힘든 무속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뜨면은 이제 그런 드라마 안 나오려고 하니까. 하긴 뭐 시즌제 드라마에다가 시간을 좀 투자하면 안 되니까 네. 많이 항상 투자해야 되는 그런 드라마다 보니까 거쳐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시즌제 드라마는 거의 네. 없죠. 그거 말고는 없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알기도 이거 말고는 없어요.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이런 거 그런 것도 시즌 있고 뭐 신의 뭐 선물 뭐 이런 거 있어요. 그 OCN 막 이런. 이게 요즘에 드라마가 되게 활성화돼서 또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먹대먹은 영희 씨처럼 제대로 시즌제를 밟고 있는 드라마는 흔치 않다고. 그게 거의 생각을 해요. 원조죠. 시즌제 네. 드라마에. 우리가 나이 먹고 탁골공원 같은 데 갔을 때 그때 막대먹은 영희 씨로 대동단결할 수 있는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이런 것처럼 그렇죠. 그런 드라마가 됐으면 하고 새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다음 시즌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캐릭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아들 캐릭터가 나와서 말인데 이 영화가 의도적으로 아들 캐릭터를 우리 관객들의 눈하고 맞춰요. 아들의 시선을. 그러니까 아들이 계속 관찰자거든요. 처음 전반부는 이순신의 드라마잖아요. 네. 그 짓눌리는 이순신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들을 대신해줘요. 왜 육군으로 모든 걸 놓아버리고 육군으로 합류하지 않으십니까? 이순신 장군이 말하잖아요. 그 부하의 입을 빌려서 네. 이순신 장군이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바다를 포기하는 건 조선을 포기하는 거라고. 진짜 명대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남겼는데 왜 이렇게 굳이 하느냐. 사실 이거를 잘 싸워도 나중에 선조한테 미움받아서 팽당할 거고
못 싸운다고 해서 그 이순신이 손해보는 게 뭐가 있느냐. 지금 거의 그렇게 병들고 죽어가는 마당에. 그런 질문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관객들의 당연한 물음을 아들의 입을 빌려서 대신해 줍니다. 그리고 후반부가 해상 액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해상 액션을 관객들의 눈을 빌려서 그 절벽 위에서 지켜보죠. 근데 왜 2회는 안 따라갔죠? 지켜보게 하려고. 이거 역사적으로는 제 생각엔 픽션인 것 같아요. 그 김운의 카레 노래에 보면은 이순신 장군 아들이 이제 또 고향에서 어머니를 지켜요. 그 마을 사람들을 지키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게 사실에 가까울 겁니다. 아들이 짱 박혀 있는 거구나. 고향에 있는 게. 네, 짱 박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나쁘게 표현할 거 있습니다. 아니요, 나쁘게 표현할 게. 깊이 비슷하게 지금 표현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게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제가 카레 노래 얘기를 자꾸 하는데 카레 노래 김훈 씨의 정말 멋진 소설이죠. 우리나라의 문장을 정말 잘 쓰는 소설가인데 그 아들이 죽는 그 장면이 그 카레 노래의 백미 중에 하나입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그 장면을 정말 멋지게 묘사를 해요. 정말 아직도 잊지 못하는 그 장에 그 카레 노래의 그 장에 첫 문장과 끝 문장이 그 아들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 이런 대사로 나오는데 정말 인상 깊은 그런 대사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실은 또 네. 그 평창 휴게소 사장님께 네, 그분이 또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겠네요. 네, 뭐 실록이나 여러 가지 실록에 네. 나와 있는 그 사실적인 이야기를 한번 제가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적으로 요청하지 말고요. 아예 우리 DPS가 자리를 잡았잖아요, 이제. 네. 이제 역사 고문으로 위촉을 한번 해봅시다. 사극을 한다고 하면은 네. 네, 고문으로 네. 나와서 우리 공문서 이제 만들어서 우리 프린터도 있고 하니까 예. 해가지고 한 장 드립시다. 그럼 되겠네요. 네. 근데 그쪽에 팩스가 없어서요. 팩스가 없어요? 그럼 일단 이 말로만 구두로 먼저 하고 우리가 네. 보관하는 걸로. 제가 뭐 카톡으로 받도록 우리가 장부로 쓰죠 그냥. 네. 그리고 강제로 임명해서. 네, 카톡으로 받던가 아무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영화에서 정말 캐릭터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그 아들의 캐릭터를 의도적으로 관객하고 맞췄다는 전면에서는 캐릭터가 배치가 제대로 처음에는 이루어진 것 같지만, 네. 그 구루지마의 역할이나 또 구루지마의 부하가 하루 있지 않습니까? 네. 총선운에. 그리고 또 이순신의 그 술 받으려고 했던 그 장군의 부하, 이 술 한잔 그 장수의 부하,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 그 아들의 캐릭터나 이렇게 죽는 캐릭터들이 너무 많아요. 안위의 캐릭터도 사실 못 살고. 그래서 캐릭터를 좀 주변 캐릭터를 살리는 게 이 영화에 좀 더 나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아니었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남는 캐릭터는 이정현 씨랑 그렇죠. 진구 씨. 진구 씨 좀 짧긴 했는데. 일본 캐릭터는 어땠어요? 쌍칼스는. 류승룡한테 치명타 맥이잖아요. 예, 그분도 사실 크게 기억에 남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조진웅 씨. 조진웅 씨 지금 생각나네. 나온지도 몰랐네. 한 번도 언급 안 되고 끝날 뻔했네. 조진웅 씨도 진짜 좀 군도에서보다 훨씬 존재감이 없었던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요. 구루지마를 연기했던 류승룡 씨가 원래는 정말 부각돼야 될 네. 그런 캐릭터인데 사실 활에서의 그 악당 모습보단 정말 거기서는 존재감이 있었는데 여기 존재감이 없죠. 네, 조금 많이 약한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순신이라는 인물을 부각시키고 그 인간적인 고뇌까지 다루고 그 다음에 해상 액션을 또 정해진 시간 안에 다루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상대 배우 캐릭터에 신경 쓸 수 있는 게 좀 줄어들었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아쉬웠다는 점에서 그래도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고요. 네. 그 조진웅 씨 있잖아요. 네. 그 조진웅 씨가 사실 겹치기 출연이에요. 한 시즌에 지금 같이 상영하고 있는 두 영화에 같이 출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군도에 나오고. 네. 그러니까 조진웅 씨가 극장을 먹었네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혼자 파라를 먹고 있어요. 우리나라 극장계를. 그러네요. 조진웅 씨가 승리자네. 사실 이 비중이 그렇게 작지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그 영화 보면서 조진웅 멋있다고 했었잖아요. 박 기자가. 네. 제가 그때 조진웅이 치사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마동석 죽으니까 여자도 윤재를 노린다고. 네. 이 영화에서도 좀 비겁하지 않습니까? 치사하고. 그렇죠. 이제 네. 구루지마가 네. 좀 많이 깨고 나니까 그때 이제 출동을 하죠. 네. 약간 이 조진웅 씨 캐릭터가 그러면서 이번 3부작에서 겹치기 출연하는 두 배우 조진웅과 이경영 씨입니다. 이경영 씨가 이제 해적하고 여기에 나오니까 군도에 나오니까 이 겹치기 출연하는 이 두 배우가 한국 영화계에서 지금 정말 핫한 배우들이거든요. 이경영 씨가 옛날에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한번 훅 갔다가 예. 돌아온 이후로 엄청나게 다작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회성 있는 영화들 계속 출연을 하다가 이제는 진짜 정말 웬만한 영화 다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두 배우의 그런 연기를 보는 맛도 이번 여름 시즌에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의 주요한 두 포인트, 회오리와 그 다음에 백성들이 참여를 해서 대장선의 폭침을 막은 그 두 장면, 그리고 무엇이 천운인지. 사실은 그 천운이라는 게 따지는 게 의미가 없고, 그 둘 모두가 정말 모든 걸 쏟아붓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 장수에게 주어진 그런 장면들이었고, 그리고 어쩌면 백성들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저는 이 영화의 주제가 사실 이 모든 걸 통해서 드러나는 게 결국은 리더십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앞장서는 리더십, 솔선수범하는 리더십. 그 리더십이 결국은 백성들의 그걸 깨운 거고, 이 두 가지 천운이라고 불렀던 게 사실은 리더십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그렇죠. 이순신 장군이 먼저 가서 물살을 생각을 안 했으면은 어떻게 회오리가 일어났겠습니까? 기대도 정말 100% 운은 아니죠. 자신이 끝까지 준비하고 나서 나머지를 하늘에 맡겼던 거고, 그게 때마침 일어난 거였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폭침당하지 않았던 것도 백성들을 계속 일깨우는, 그 앞에서 혼신의 힘으로 백성들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던,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켰던 그런 리더십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정말 주제를 딱 한 줄로 요약을 한다면, 리더십이 부재한 이 세상에 리더십의 복원을 말하는 영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겠고, 정말 사실 리더십이 부재한 세상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쵸. 2014 브라질 월드컵만 봐도. 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의 그 NBA 리더십은. 네, 그런 리더십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런 리더십을 봤을 때, 정말 리더십이 부재한 세상에서 정말 리더십은 뭔가? 원칙을 지키고, 소신을 지키고, 먼저 준비하고 조사하고 철두철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수범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이 팔로워들의 가슴에 파문을 일으키는 이런 리더십. 그렇죠. 정말 시의적절했다. 정말 저는 군도 밀란의 시대라고 해서 그 밀란의 시대 아닙니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시의적절한 영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 영화는 아니었어요. 활극이었죠 그냥. 네. 근데 이 영화가 오히려 2014년에 던지는 그런 파문이 더 큰 영화가 아니었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이쯤에서 영화를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정리를 해보고요. 네. 배우 이야기로 넘어갑시다. 배우. 네, 베스트 워스트 좋은 배우, 몹쓸 배우 뽑아봅시다. 저희가 뽑은 베스트 배우는 이정현 씨입니다. 이정현 씨. 왜 이정현 씨입니까? 이정현 씨의 연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말을 못하고 이제 답답해하던 네. 맨 처음에 장면은 이제 떠나는 남편을 보면서 이제 물 위로 첨벙첨벙 뛰어가는 장면이 처음 나와요. 이제 부적 같은 나무 네. 부적을 주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남편이 죽고 남편은 돌아오지 않고 나무 부적만 이렇게 집으면서 네. 또 슬퍼하는, 오열하는 모습, 또 중간에 치마를 펄럭이는 그런 모습. 정말 작은 배역이었지만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저도 작은 배역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의 톤이 사실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두 개만 나눠지잖아요. 네. 근데 그 영화에 또 하나의 톤이 있다면 그건 이정현 씨 혼자서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영화에 세 가지 색깔이 있고 그 세 가지 색깔 중에 하나를 이정현 씨의 딱 목소리가 터지는 순간 그 순간 저는 시원했습니다. 왜냐면 최민식 씨가 너무 복식호흡하니까. 그렇죠. 발성이 이렇게 그렇게 되니까 좀 이렇게 안 파이어하는 들리다가 장면이 한 번 있었어요. 이정현 씨가 파이어를 해버리니까 딱 트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뭐랄까 흑백으로 완전히 그려진 판에 갑자기 컬러가 나타난 것처럼 확 튀어나오더라고요. 네. 분명히 좋았습니다. 네. 저의 베스트 배우는 이제 박 기사가 워스트로 예고를 한, 박 기사가 몹쓸 배우로 예고를 한 최민식 씨가 저의 가장 좋은 배우였습니다. 네. 분명히 저도 전반부에서 이게 이순신인가? 하면서 저는 영화를 보면서 전반부를 보는 내내 다른 이순신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설경구의 이순신, 한석규의 이순신, 김윤석의 이순신, 뭐 류승룡의 이순신, 막 여러 이순신들을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이순신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김명민이 이순신을 했을 때는 정말 이순신 같아서 다른 생각이 아무것도 안 들었다면 최민식 씨가 이순신을 했을 때는 다른 이순신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연기가 별로인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쭉 보다 보니까 분명히 아쉬운 점은 많았지만 최민식 씨가 어떻게 이순신을 해석하고 싶었는지가 느껴지면서 이순신이라는 그 역할은 정말 이렇게 해석이 돼야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자신만의 모습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가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나의 이순신이고 이게 나의 이순신이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연기를 해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리고 또 이 영화 자체를 원톱으로 이끌고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최민식 씨가 가장 좋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몹쓸 배우 한번 뽑아봅시다. 예, 욕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호불호가 어떻게 보면 갈릴 수 있어요. 저같이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네. 또,
저같이 생각을 하다가도 저 역시도 어차피 상상의 인물이니까 네. 이거 어울리든 안 어울리든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최민식 씨의 이순신이 아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최민식 씨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뭐 연기를 못해서가 아니라 네. 제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어서 그 점에 대해서 약간 영화를 보고 나서 살짝 실망 아닌 실망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최민식 씨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아쉬웠던 배우, 저의 몹쓸 배우는, 몹쓸 배우로 이제 하면 안 되겠다. 아쉬웠던 배우로 바꿉시다. 네. 좋은 배우, 아쉬웠던 배우. 저의 아쉬웠던 배우는 이승준 씨입니다. 그 아니 역할을 맡았었죠. 그 배우가 비중은 사실 되게 많았어요. 비중은 중간중간 계속 들어가서 조금 더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이순신 옆에서 이순신을 보좌하는 캐릭터로서 좀 더 모습을 드러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배우가 저는 다른 데서 보였던 역할이 너무 저는 캐릭터가 다른 인상의 선입견을 제가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배우에 대해서. 막대먹은 영애씨라거나 나인에서 보였던 그 촐싹거리는 역할, 그런 역할의 이미지가 여기서의 진중한 역할이랑 정말 안 어울려서, 처음에 배설장군, 그 구국의 영웅 배설장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우리에게 이순신장에게 12척을 배달해준. 사실 배설장군을 역했던 네. 그 역할을 연기했던? 했던 그분 지금 SNL에서 네. 정말 큰 활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정극 같은 데서 보니까 또 색다르더라고요. 네. 정말 그분한테 대들던 그런 장면에서도 저는 좀 약간 그 임팩트가 안 산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승준 씨가 조금 더 해줬어야 했다라는 측면에서 좀 아쉬웠던 배우로 꼽아보겠습니다. 예. 자, 이 영화 추천 비추천 시간으로 가죠. 예, 저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개인 취향이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이건 보말입니다. 보말. 예, 뭐 추천도 비추천도 하지 않은 그냥 보말. 네, 저의 경우에는 이 영화는 추천입니다. 정말 근래에 보기 드물었던 해상 액션이었고, 또 근래에 보지 못한, 근래에 본 적 없었던 리더상을 보여준 그런 영화였기 때문인데요. CG도 좋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역사, 그 위진남북조 시대 얼마 되지도 않는 후한부터 위진남북조까지 이르는 얼마 되지 않은 역사를 네. 삼국지연이라는 엄청난 나관중의 소설로 만들어서 몇천 년째 우려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몇천 년째 이렇게 우려먹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왜 그런 문화 콘텐츠가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과연 우리 역사 속에서 자랑스러웠던 일이 없지 않은데, 저는 만약에 명량이 뭐 노량 그리고 뭐 한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시리즈물로 기획이 돼서 제작이 된다고 해도 영화로서 충분히 승산이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 후속작이 나온다고 해갖고 장군이 그대로 최민식 씨가 만든다고 하면은 이제 최민식 씨의 이순신이 더 굳어지겠죠. 머릿속에, 사람들 머릿속에. 근데 이게 되게 저는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다른 이순신들을 저는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이순신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임진왜란이나 뭐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만한 순간들, 또 현대적인 의미를 지니는 이런 순간들을 우리가 영화라는 예술 장르를 통해서 변주해서 혹 재생산해서 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즐겨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딱 한 장면만 더 얘기를 해보자면, 예. 저 영화 진짜 완전히 마지막 끝날 때 저는 그 CG가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영화 속에서 그 회오리 치는 장면에서 판옥선이 처음에 적진을 치면서 받아버리면서 딱 그 문양이 떠버리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예. 판옥산이 적선을 완전히 깔아뭉개면서 네. 그 장면이 CG로 되게 멋있게 나와요. 완전히 격파를 하죠. 그거를 충돌이라고 했나? 그렇게 하는 전략을 쓰면서 나오는데, 그 장면 이외에도 마지막 장면에서도 이제 좀 몇 년이 지나서 거북선이 갑자기 나타나죠. 바다 위에. 적들, 일본 배들이 떠 있는데 그 앞에 갑자기 안개 낀 곳에 거북선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화포를 꼽습니다. 그리고 그 화포가 갑자기 CG로 딱 바뀌면서 명량 이렇게 두 글자로 바뀌어버리죠. 근데 그 장면에서 우리 CG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볼만한 수준이 됐구나. 그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요. 디월을 거치면서 막 그렇죠. 어려움이 있었는데 좀 멋있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걸 마지막으로 이 오늘의 영화 명량에 대한 이야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볼 영화 소개해 주시죠. 다음 볼 영화는 많은 분들이 아까도 눈치채셨겠지만 그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네. 그 영화입니다. 사실 저희가 녹음을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를 먼저 하게 될지
해적을 먼저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가 보기가 힘들어요. 상영관이랑 또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뭐 바로 보기가 참 애매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방송을 같이 묶어서 한 다음에 나눠서 보내드릴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입니다. 그 마블의 영화고요. 네. 어벤져스가 이제 지구를 지킨다면 이 친구들은 우주를 지키는 거죠. 스케일이 다른 그런 영웅물입니다. 최근에 마블 영화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마블 영화가 우리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가 최근에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토르2도 나왔었고. 어떻게 보면 스파이더맨도 크게 보면 마블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정말 올 여름에 이제 탁 정점을 찍고 네. 어벤져스2가 올해 개봉할지 내년에 개봉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블에서 풍성한 작품을 내줘서 정말 눈이 호강하는 그런 기분입니다. 네, 새로운 캐릭터들이 과연 우주로 나가는 훨씬 더 센 캐릭터들이잖아요. 네. 그 캐릭터들 중에 되게 특이한 캐릭터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 라쿤이라고 하나? 그 너구리 같이 생긴 애가 되게 센 캐릭터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레슬러 출신인 그 바티스타. 네. 네, 그 배우도 나오고, 그리고 아바타에서 그 여자 연기했던 조셀다나라는 배우도 이번에 영웅으로 돌아온 것 같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흥미로운 영화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영화가 될지, 마블에서 또 어떤 영화를 내놨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맛배기로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 다음 방송부터는 저희가 새로운 코너로 마련을 한 코너가 있습니다. 다음 주 개봉 영화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는 코너예요. 다음 주 개봉이라고 하면은 이제 8월 첫째 주가 되겠죠? 네. 8월 6일 먼저 개봉하는 영화가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이 가장 큰 영화죠. 우리나라 영화 중에. 기대작입니다. 네, 이거는 뭐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네. 명탐정 코난 2차원의 저격수라는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네, 어디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 코난 영화는 애니메이션계에서는 꽤 큰 영화예요. 맨날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꾸준히 개봉을 하고 있고, 또 소년탐정 김정일과 함께 추리소설 만화 중에서는 양대의 산맥 아닙니까? 네. 그런 영화고요. 또 주목을 할 만한 영화가 수호지, 귀족영웅, 노준익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거 스케일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이 중요한 배우도 안 나오고 제작사가 큰 영화도 아니에요. 하지만 수호지라는 점에서 그렇죠. 매니아들이 있을 수 있는, 네. 이게 그럼 제작비가 많이 크게 안 들었나 보네요. 네, 유명한 배우들도 안 나오고 그런 영화입니다. 그 다음에 허큘리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이 영화는 브렛 레트너라고, 옛날에 브렛 레트너 하면 엑스맨 시리즈도 한번 맡았었고, 그 다음에 슈퍼맨 시리즈도 맡은 적이 있는 그런 감독입니다. 뭐 액션 연출에는 일가견이 있는 감독이고. 더 락이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락이라고 안 하고 드웨인 존슨이라는 이름을 계속 쓰는데, 이 영화가 헤라클레스 얘기라고 해요. 근데 헤라클레스가 한두 달 전이죠. 그 감독 이름을 또 까먹었네. 아무튼 레니알린 감독, 그 다이아드 시리즈의 감독이었던 그 감독이 헤라클레스라는 영화를 찍었기 때문에 헤라클레스라고는 차마 못 쓰고 허큘리스라고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또 보실 수 있을 만한, 액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기대할 만한 작품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루 더 지나서 8월 7일 그 사람 추기경이라는 다큐멘터리가 개봉을 합니다. 네. 그 사람 추기경, 김수환 추기경입니다.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이나 혹은 김수환 추기경의 이야기를 좀 알고 싶다, 이런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영화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공포영화 중에 좀 기대를 모으는 작품 유아넥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가 좀 나름의 그 완성도를 갖고 있는 영화라고 하는데 벌써 제작비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좀 기대되는 웰메이드 공포영화입니다. 그리고 또 늑대인간 더 오리지널. 이 영화가 또 아무래도 늑대인간 하면은 액션으로서 좀 기대되는 영화 아닙니까? 네. 약간의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뭐 보름달이 뜨면 늑대인간을 변하는 그 얘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총사 2014 뭐 이런 영화도 있고, 뭐 그 외에는 뭐 큰 영화가 없습니다. 네. 이번 주 개봉 영화, 다음 주 개봉 영화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뭐 가장 이렇게 화제가 되는 거는 우선은 해적이겠네요. 네, 해적이 아마 가장 클 거고, 그 외에는 뭐 자잘하다고 봐도 해적에 대항할 수 있는 영화가 크게 눈에 띄지 않아요. 네. 네. 아마도 다음 주까지 영화계는 아마 3분지계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거의 삼국지. 네. 삼국지. 그 속에서 한국 삼국지로 치고 가야가 거긴 거죠, 갤럭시. 예, 갤럭시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마블 영화가 이렇게
철저하게 무시당한다는 게 좀 특이해요, 진짜. 좀 슬프네요. 예. 네. 어떻게 보면 좀 자랑스러운 일일 수도 있고 한국 영화 살아있으니까. 네, 스크린 쿼터제 만세입니다. 네. 오늘 영화가 오늘 방송이 아마 역대 최장시간 동안 방송한 방송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중간에 영애 씨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있어서. 아, 그렇구나. 그렇긴 한데, 명량이라는 영화가 충분히 얘기할 거리가 많았던 반증이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벌써 자정이 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정이 넘은 시간에도 이렇게 꾸준히 방송을 하는 방송, 당일 배송 팟캐스트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박 기사 수고했습니다. 김 기사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몇 회 차죠, 다음이? 다음 몇 회차냐? 확인해보자. 지금 34회차 방송 아닐까요, 이게? 35회차 방송입니다, 다음 방송. 네, 35회차 방송에서. 35회차 방송에서 또, 김 기사와 박 기사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영화가 가디언즈가 될 가능성이 한 70. 30은 해적. 네. 네, 기대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